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라인 사태에 대해 국힘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하내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와 똑같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 이거지요?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처 수준이지요? 이종필 교수는 과기부에 라인 관련 브리핑을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 동네 사정을 전혀 모르는 옆집 아재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국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죗값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면서 레버리지를 높여야지 지금부터 패를 다 보여주며 죗값이나 받겠나. 네이버의 저런 태도, 지금까지 보여준 단호하지 못한 모습도 잘 이해가 안 되네. 뭔가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걸까?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 이번 사안은 당연히 네이버 의사도 존중해야겠지만 우리 기업이 딴 나라 정부한테 엄청나게 갑질을 당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발해야 하지 않나. 이번 케이스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거라는 점을 모르는 걸까?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논평만 내는 건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인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한국 기업이 글로벌 호구용 선례로 남을 판이다 이거지요. 최민희 당선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네이버 라인 지분 강제 매각을 막아라. 자유기업 정신을 짓밟은 일본 정부의 자유하는 윤 대통령은 왜 얼음이 됐는가? 이건 라인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의 방조 내지 친일적 협력으로 네이버가 라인의 지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며 라인 강제 지분 매각 사태는 어쩌면 시작일 뿐이다. 구한말 부패한 조정과 윤석열 친일적 정부가 뭐가 다른가? 이념적 친일 외교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귀결된다. 정말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영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성장시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의 경영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 라인이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현안 중 하나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위해 어디까지 굴종적인 외교를 할 것입니까? 지금의 태도가 한일 합방, 이완용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도 한반도를 자기 땅으로 해달라고 고집하였습니다.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곧 다시 올 것이라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한국인에게 재산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뿌리는 깊습니다.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 다수가 군국주의자 후손입니다. 이들이 대를 물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 침탈을 시도합니다. 한반도 침탈이 일본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앞잡이를 세웁니다. 1910년의 병탄을 되돌아보면 한반도 권력의 최상층부에서부터 앞잡이를 포섭합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와 그 주도자의 면면을 보면 라인 사태는 한일 자본의 경영권 쟁탈전이 아닙니다. 구한말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을사오적 등의 앞잡이를 내세워 한반도를 침탈해 나가는 과정과 오버랩이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영우 정무실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독도까지 내주시려나? 일본의 핵오염수 무단 투기의 침묵, 군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 빠짐, 일장기를 향해 깍듯이 인사.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수용, 독도 관련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대폭 삭감. 급기야 어제는 민방위 교육 자료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옴. 네이버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 총무성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직계 후손이라는 보도도 있었음. 그 이유는 엊그제 우리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밝히심. 과거사가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 아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지만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걸 인정하면 쉽게 이해됨. 친일은 하더라도 나라는 팔아먹지 마시길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파는 그야말로 세일즈 외교왕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추미애의 국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 장군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드러내는 발언이 있었지요. 지난 2018년 당시 추미애 당대표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대표적인 구구신문인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스히로 기자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언제 철거 이전해 줄 수 있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대사관 앞에 소녀상 문제는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이 강남을 주시는 볼 때, 그거 언제 철거 이전 해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이고요. 법치의 근간은 이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 사랑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위안부 소녀상이 아무것도 상징 안 한다면 위안부 소녀상이 그냥 하나의 의자이고 단순한 소녀상이고 한다면 그게 보기 싫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굳이 누구 보고 철거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서 여기에 유실물, 점유이탈물이 있으니 좀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질문하셨다시피 보면 불편하시거든요. 불편하라고 우리 시민단체가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왜 불편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녀상의 말하고자 하는 학면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이웃 국가에 대한 국제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소녀상의 문제로 그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 한일 간에 풀어야 될 역사이기도 합니다. 소녀상은 흉물이 아니고요. 역사의 양심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시에 나라 이런 국가에서 아무 힘없는 소녀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를 시켰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다시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를 항변하는 겁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정말 소녀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하는 그런 인권에 대한 회복력을 일본 정부가 보여준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양국 간의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풀지 못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아직도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나날이 연세 드셔서 그때의 치욕과 성적 수치, 인간다운 삶을 못 누리고 해안의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그걸 그냥 돌아가시기만을 그건 그냥 해당 피해자들, 증인들이 죽기만을 방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딱한 슬픈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질문을 받는 자체가 제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 피해자 소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철저한 역사관의 추미애의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각종 친일 매국적 행태를 샅샅이 단죄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